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드림위버 CC 버전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텐츠 정리와 레이아웃 구성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드림위버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쓰이는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컨텐츠를 정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해서 삽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표입니다. 이 표는 단순하게 그 안에 콘텐츠를 채워 넣고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체 홈페이지에 디자인, 레이아웃을 잡아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용도 높은 표를 기본적으로 삽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삽입 메뉴나 삽입 패널에서 바로 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표에 대한 단축키는 Ctrl Alt T가 되겠고요. 영문으로는 테이블이라고 하고 태그 역시 테이블 태그를 사용합니다. 표를 삽입하기 위해 표 아이콘을 눌렀을 때 표 옵션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행, 그리고 열, 표의 너비, 테두리 두께와 셀 패딩 및 간격, 그리고 머리글 옵션과 캡션 이런 속성 등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머리글 부분에서 없음과 왼쪽, 위쪽 모두가 있는데 여기서 머리글을 어떤 셀로 설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실제 표를 만들었을 때 그 셀에 머리글이 적용되느냐가 달라집니다. 머리글이 적용된 셀은 두껍게 글자가 표현되고 가운데 정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표 크기의 표 폭 옵션은 픽셀과 퍼센트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픽셀로 설정할 경우 고정값이 되고 퍼센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값이 되어 브라우저 너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속 변환할 수 있는 표 폭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테두리 두께가 1 이상일 때는 실제 화면에서 테두리의 두께가 나타나지만 테두리 두께를 0픽셀로 하면은 테두리가 보여지지 않는 투명한 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표를 이렇게 만든 후에도 우리는 표 속성 창을 사용해서 옵션을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표, 즉 테이블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만들고 나면 그 해당 표를 선택했을 때 하단의 속성 창은 표에 대한 속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고 또 행수나 테이블 열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표 만들기 창에서 3 곱하기 3의 표를 만들었다면 후에 그 테이블을 선택하고 속성 창에서 4 곱하기 3으로 또는 원하는 칸과 열수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테이블 넓이도 표현됩니다. 두 가지 픽셀과 퍼센트 단위로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중에라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한 셀 패딩 값은 셀 테두리랑 셀 내용 사이에 여백 공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셀 스페이스, 이거는 셀 간 여백입니다. 셀과 셀 사이에 나타나게 될 여백을 지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얼라인은 테이블의 정렬, 위치를 설정해서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보더는 테이블 테두리 두께를 이야기합니다. 0으로 했을 때 투명한 표가 되는 것이고 1 이상으로 했을 때 보더는 실제로 눈으로 보이도록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중에 배울 스타일이 연결될 수 있는 클래스라는 부분, 기본적으로 없음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밑에 속성 창에서 위아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요, 표의 너비를 픽셀로 변환하거나 또는 열, 폭이 입력되어 있다면 그걸 지우거나 또는 반대로 행의 높이를 지우거나 하는 옵션이고요. 또 표의 폭을 퍼센트로 변환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콘들입니다. 이러한 표 속성들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테이블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꾸며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을 위한 테이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요, 예를 들면 시간표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칸 안에 데이터를 보기 좋게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외에 투명한 표를 사용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는 페이지 전체의 구조를 바로 표로 이와 같이 나타내곤 합니다. 왼쪽에 보는 화면인 어도비 공식 사이트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뜯어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상단의 메뉴바, 그 밑에 타이틀, 그리고 그 밑에는 또다시 좌우로 분할된 상태로 좌측에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배너 3개가 들어있죠. 그리고 메인 이미지 영역 안에 있는 셀에는 또 표가 들어있어서 표 안에 표가 들어있는 구조로 이미지들이 쫙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를 사용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정리된 느낌으로 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표를 사용해주면 모니터 해상도에 맞게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연출하고 규격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홈페이지에서 레이아웃을 짤 때 기본적으로 투명한 테이블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테이블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표가 생성이 되면은 우리가 깔끔한 테두리를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1픽셀에 색상이 조금 다른 깔끔한 테두리 형태로 넣고 싶다. 그리고 표 중에서 좌우 테두리는 없고 상하 테두리만 있는 그런 표를 만들고 싶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스타일 시트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속성만으로도 이런 점은 가능한데요. 테이블에 그 보더 테두리 값을 0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셀을 추가해서 그 셀, 빈 셀의 높이를 1픽셀로 설정하고 그 가운데 있는 공백 태그를 삭제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선이 얇게 들어간 것 같은 효과가 나면서 테이블이 좀 더 예쁘게 꾸며지고 보기 좋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는 테이블 속성에서 보더를 0으로, 셀 패딩을 0으로, 셀 스페이싱을 0으로 해서 딱 모두 다 붙게 만든 다음에 공백이 되는 TD와 TD 사이의 공백 문자를 삭제하고, 그리고 높이를 1로, 1픽셀로 설정하고 색상을 지정한다. 이 방법으로 좌측에 보여지는 표와 같이 얇은 선을 중간에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정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또는 이미지를 띄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때도 역시 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과 열수가 각각 1인, 즉 한 칸으로만 이루어진 표를 만들어서 화면에 꽉 차는 사이즈로 제작하고 그 안에 내용물을 넣으면 항상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첫 번째 테이블은 1곱하기1로 만들고 보더를 0으로 주고, 그리고 상대적인 크기를 가진 가로를 100%로, 높이도 100%로 주어서 그 모니터 사이즈에 딱 맞게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안에 커서를 두고 여러분들이 넣으실 내용물을 가운데 정렬시켜 주시고, 세로 방향으로도 가운데 정렬인 미드를 적용시켜 주시면 그 내용물은 항상 모니터의 정가운데 위치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외부 파일에서 이 데이터를 작성한 경우 드림위버에서 다시 다 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러오기만 해서 드림위버 표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요. 먼저 엑셀 파일의 테이블을 변환할 수 있고, 또 메모장 문서에서 작성된 텍스트 형태도 역시 표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불러왔을 경우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 메뉴를 실행하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엑셀 문서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불러오실 엑셀 파일이 있는 경로를 불러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표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고 편집하여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메모장으로 만든 그런 문서도 드림위버로 가져와 이와 같이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요,
메모장에서 작성된 문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다만 날짜, 시간, 시리즈 소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스페이스바로 띄운 게 아니라 탭키를 눌러서 띄워주었어요. 탭키를 눌러서 구분한 이 내용들을 드림위버로 불러오게 되면은 그 탭으로 구분된 부분을 자동으로 하나하나의 구분된 셀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탭키가 적용된 메모장 내용을 드림위버에서는 표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내용들이 표로 변경된 모습을 바로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탭뿐 아니라 쉼표 이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셀로 자동으로 알아서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을 경우 좌측에 지금 엑셀 파일이 열려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엑셀은 보통 다 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행과 열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값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엑셀 데이터로 있는 것을 우리가 드림위버로 가져왔다. 엑셀 파일을 외부에서 불러오기로 했다. 하는 경우에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드림위버에서 표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고 표의 속성을 사용해서 색상을 변경한다든지 정렬값을 변경하여서 우리가 보기 좋게 꾸며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드림위버에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줄 수 있고 꾸며줄 수 있는 것은 테이블 이외에도 아이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프레임은 플로팅 프레임이라고 불리우는 항목으로 쉽게 문서의 특정 위치에 삽입해서 외부 파일을 띄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프레임에 이름을 지정해 주게 되는데요. 그 이름 속성은 하이퍼링크 시 타겟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보여지는 모습, 노란색 배경이 있고 그 위에 녹색의 다른 파일이 띄워지듯이 바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각각의 독립된 페이지인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두 개의 페이지가 있죠. 노란색 배경은 원래 있던 tab.html 그리고 새로 불려와진 iframe, 이것은 외부 파일인데요. 이 두 개를 한 페이지에서 보듯이 띄워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좌측에 보시면요. 지금 이벤트 페이지가 있어요. 이벤트 페이지가 있고 이벤트 창이 있고 참가 신청하기 목록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페이지에서 보이는 것 같지만 아이프레임으로 불러온 페이지라서 원래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원래 트리되는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참가 신청하기라는 페이지가 별도의 HTML 문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한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띄워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이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실 때는 삽입 메뉴에서 iframe이라는 그 메뉴를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iframe 문서를 iframe 메뉴를 삽입하게 되면 소스 부분에는 iframe이라고 하는 태그가 자동으로 띄워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속성들을 넣고 불러올 페이지를 경로로 입력하고 크기를 지정해서 화면에 적당하게 원하는 부분을 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iframe의 속성을 추가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src는 경로. 이미지를 쓸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src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건 소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적어주는 거예요. 경로는 외부 웹사이트 URL이 될 수도 있고 내 컴퓨터상의 문서 주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크기를 설정하는데 width, height 값을 통해서 우리는 가로와 세로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영역만큼만 외부 파일이 불러와 보여지는 것입니다. 단위를 쓰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픽셀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음으로 프레임 보더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 프레임, iframe의 그 테두리 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설정을 안 하시게 되면은 프레임이 보이고 그리고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바깥 부분에 있는 이 볼더 값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iframe을 통해서도 외부 파일을 하나의 페이지에 보여지는 것처럼 배치하고 구성할 수 있게 되어서 레이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림위버에서 레이아웃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과 iframe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 드림위버로 돌아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드림위버의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timetable.html이라고 하는 19번 폴더 안에 HTML 문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스터디 시간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엔터를 쳐서 커서를 내리고 여기에다가 먼저 표를 삽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콘텐츠를 그냥 표 안에 삽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들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삽입, 표,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를 넣기 위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는 줄을 6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칸수는 3개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표의 폭을 설정해 볼게요. 600 픽셀로 적용하겠습니다. 테두리 두께를 1로 넣어보고 또한 여기에서 모두로 머리글을 설정한 후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00픽셀짜리 표가 나타납니다. 상단의 이미지는 현재 이미지를 선택해보면 708픽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표를 700픽셀로 고치려고 할 때는 표를 오른쪽 부분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그럼 표가 전체 선택이 되는데요. 이때 속성에서 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옆에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게 W 값이 바로 가로인데요. 이거를 700픽셀로 변경하고 엔터. 그러면 700으로 사이즈가 변경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글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명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가 헤더 값으로 설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으로 글자를 쓰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굵게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명이라고 쓰고 또 오른쪽 부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써보죠. 8월 그 오른쪽에는 9월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8월과 9월 글자를 입력하고 또 다른 셀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글자 수에 맞게 너비가 설정이 됩니다. 이 700픽셀인데요. 총 700픽셀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너비가 설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너비를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9월이라고 했는데 옆에다가 한 칸을 더 만들어서 10월을 넣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셀을 집어넣는 거죠. 넣고자 하는 위치에서 커서를 깜빡이게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보시면 표 있습니다. 여기에 행삽입과 열삽입 또는 행 또는 열삽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넣고자 하는 부분에 셀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행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상단에 새로운 줄이 들어갑니다. 컨트롤 Z로 되돌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표. 이번에는 열삽입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자 그 앞부분에 새로운 셀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다시 표를 눌러서 행 또는 열 삽입을 눌러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삽입할 건 열이죠. 그리고 열 1, 한 줄을 추가하겠다. 그리고 위치는 현재 열 뒤에 좀 더 상세한 옵션을 추가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0월을 넣을 거니까요. 지금 열의 수 하나를 더했죠. 만약에 11월까지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열의 수를 2개로 늘려야겠습니다. 2로 선택하고 열, 2, 현재 열 뒤에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커서가 있던 곳 뒤에 2칸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10월 쓰시고 그 다음에 방향키 오른쪽으로 눌러서 커서를 옮기고 11월 쓰시고 다른 부분을 클릭. 자, 그러면 입력하신 그 글자에 맞춰서 너비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과목명을 써보겠습니다. 과목명을 쓰는데 첫 번째는 포토샵이라고 씁니다. 그 밑에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씁니다. 자, 그 밑에는 플래시, 그 밑에는 드림위버.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디자인. 자, 과목을 지금 제가 총 5개를 썼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토샵이면 포토샵, 일러스트면 일러스트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자, 이미지를 넣고 싶은데 이미지를 요 줄을
포토샵에 한 글자 들어가 있는 이 칸을 분할해서 오른쪽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셀 분할을 해줍니다. 셀 분할을 하실 때는 칸을 클릭하여 하단 속성창에 보시면 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표현되어 있고, 여기 하단에 바로 행 또는 열로 셀 분할이라는 아이콘이 뜹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시고 여기에서 열의 수 2로 설정하여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자 오른쪽 셀 분할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셀 분할이 되었다면 커서가 깜빡이는 이 부분에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오른쪽 파일 패널에서 19번 이미지즈 폴더를 확장해 보시면 포토샵에 해당하는 ps.jpg가 있습니다. 이걸 당겨서 포토샵 부분에 넣어주죠. 같은 방법으로 밑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셀 분할을 똑같이 시켜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옆에 공간에는 ai.jpg 일러스트 이미지를 가져다 놓습니다. 플래시 칸으로 옮겨서 셀 분할을 12로 해주시고 똑같이 오른쪽 칸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플래시에 해당하는 fl.jpg를 가져다 놉니다. 같은 방법으로 드림위버 칸을 분할하시고 이 칸에다가는 dw.jpg 드림위버 이미지를 가져다 줬습니다. 인디자인 역시 마찬가지로 셀 분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칸에다가는 인디자인을 나타내는 id.jpg를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토샵과 해당 이미지, 과목명과 해당 이미지들을 한 과목명이라는 셀 안에 넣어준 것이죠. 이 상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의 너비를 지정하려면 해당 변경하고자 하는 셀의 테두리 부분에 마우스를 대면 자, 이렇게 열폭을 변경할 수 있는 포인터가 나타납니다. 이때 쭉 드래그 하시면요. 위에 파란색으로 수치가 표현되면서 또 자, 이렇게 가로의 너비를 변경하여 줄 수 있습니다. 수치가 계속 변화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미지 부분 넓은 간격은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맞게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 9, 10, 11 남은 요 4가지 셀을 우리가 같은 균일한 간격으로 너비를 맞추고 싶은데 간격이 다 다르죠. 자, 이럴 때는 일단 셀을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위에 윗부분 8월 위에 마우스를 대보시면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때 화살표 단추를 통해서 쭉 드래그해서 옆으로 8부터 11월까지를 선택해줘요. 선택된 셀은 이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짙게 표시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W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셀 폭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셀 폭을 분할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15%라고 입력을 하면 총 4개의 셀은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남은 40%를 과목명이라는 셀이 차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픽셀로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셀당 105픽셀을 차지하겠다면 W 값에는 105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105픽셀을 각각 8월, 9월, 10월, 11월 너비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셀의 너비를 조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걸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서 19번 예제 폴더에 완성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라이브 뷰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상단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그 너비에 맞는 표가 이렇게 삽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단 셀과 좌측 셀은 머리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굵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표를 만들고 또 칸수와 그리고 줄수를 지정하고 셀 너비를 지정하고 또 셀 분할을 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하는 작업을 표를 통해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표를 활용하고 표 서식을 변경하는 작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